여러분, 한국이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알고 있나요? 36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광복 후에는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에서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이내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기도 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무역의 힘이 컸습니다.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든 다음 해외로 수출했어요. 무역은 자원도 자본도 없던 한국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고 싶어 하니까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외화가 줄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무역 장벽을 통해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세예요. 관세는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관세를 높이면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비싼 수입품 대신 저렴한 국산 제품을 찾게 되겠죠. 각 나라들이 이렇게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만들어 자국의 이익과 산업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 간 큰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무역 장벽과 관계 있다는 걸 혹시 아나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힘들었을 때 당시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이 불황을 해결하려고 보호무역 정책을 시작했어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무려 60%나 올려버린 거죠.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니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도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관세를 인상해서 세계 무역은 급감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마다 수입과 수출이 막히니 물건의 생산과 판매가 어려워졌죠. 산업은 멈추고 실업자가 급증해서 세계 경제 불황은 더욱 심해졌어요.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당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경제난을 겪게 됐고 이들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답니다. 다시 말해 무역 장벽이 전쟁 원인 중 하나였던 거죠. 세계 각국은 무역 장벽으로 인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47년 23개국이 참여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 협정문을 채택했어요. 가트의 설립 목적은 전 세계가 함께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안정을 유지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상, 즉 라운드를 통해 관세를 점차 낮추는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죠. 우리나라는 1967년에 71번째 회원국으로 가트에 가입했는데 이것은 당시 수출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하던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선 무역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어려운 무역 협상을 하지 않고도 가입과 동시에 가트 전체 회원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효과를 얻었고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같은 가트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수출은 차별 없이 그간 꾸준히 감축된 관세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가트 가입과 함께 한국 무역은 날개를 달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게 됐어요. 일, 2차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던 1980년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면서 선진국의 통상 압력과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트는 이런 국제무역 질서의 혼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 협정에 불과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없다는 한계 때문이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차 다자간 무역협상,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됐고 마침내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합니다. 가트의 무역 자유화 원칙을 이어받은 WTO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식 국제기구로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판결하고 그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복 권한을 주었어요. 또한 공산품에 국한되었던 가트와 다르게 1차 산업인 농산품부터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3차 산업 상품에 대한 무역까지 그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이러한 분쟁 조정 능력과 무역 범위의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과 구공산권 국가의 가입이 증가했어요. 가트 체제 당시 128개국이었던 가입국은 현재 160여 개국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 무역량의 98%가 WTO 체제로 편입되게 되었죠. 그동안 선진국의 통상 압력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WTO의 분쟁 해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미국 중심이었던 교역 상대국도 중국 등 신규 회원국으로 다변화됐고 주요 수출품도 다양해져서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죠. 2001년 카타르에서 개최된 도하 라운드 협상에서 개발 중심의 도하 개발 아젠다를 채택하고 새로운 무역 질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차이로 타결 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요. WTO 가입국가 증가로 WTO 외연은 확대되었지만 선진국, 개도국 등 다양한 국가가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고 일괄 타결 방식인 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각국은 협상이 빠르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로 눈을 돌렸어요. FTA는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2개 이상 국가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특혜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체결국 간 합의한 낮은 관세로 무역을 하는 FTA는 양자주의, 특혜주의로 WTO의 다자주의, 무차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죠. 하지만 WTO는 FTA를 허용하고 있어요.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상의 타결이 빠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체결국과 협정 개선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중남미 지역 등 신규 체결국을 점차 넓혀갈 예정입니다. 기존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요. 수출 경쟁국이 먼저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 상품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을 잃기 때문이죠. FTA를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대외 무역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가트, WTO, FTA와 같은 무역 협상에 참여해 수출의 기회를 잡고 경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무역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 자유화를 선도해야 우리 경제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역, 통상이 우리의 길입니다.